오로라는 계절뿐 아니라 활발한 태양 활동과 구름 없는 날씨가 맞아떨어져야 볼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 하늘이 맑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로라를 꼭 보고 싶다면 일주일 이상의 여행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이라도 크게 터지는 오로라를 반드시 볼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전체 여행의 만족도를 보장받으려면 오로라 외에도 풍광, 액티비티, 식도락 등 즐길 거리가 매력적인 지역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은 세계 곳곳에 있지만 지역마다 장단점이 다릅니다. 유럽 거주자에게는 북유럽이 비행시간이 적고 항공권도 저렴해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를 다녀왔는데요. 유럽 지역은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위도가 높아도 겨울이 온난합니다. 대신 해양성 기후 때문에 구름이 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물가가 두세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갈 때는 북미가 아닌 유럽으로 오로라 여행을 원하신다면 본인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십수년 전 처음 오로라 헌팅 여행을 했을 땐 겨울에 가기만 하면 볼 수 있을 줄 알고 4박 5일의 짧은 일정으로 12월에 아이슬란드의 동남부 지역인 레이캬비크와 비크를 갔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굴포스 폭포, 가이저, 빙하호수인 요크살론, 블루라군의 스파 등 다양한 할거리 볼거리가 있다 보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땐 내내 흐리고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로라 관측은 실패했지만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라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여행은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화산 폭발 여파로 항공기 운행이 마비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다시 가고 싶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로라 여행으로는 2024년에 노르웨이 트롬소를 다녀왔는데요. 트롬소 지역은 오로라 지수가 1만 되어도 오로라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북쪽이기 때문에 맑은 하늘을 찾는다면 관측 확률이 높습니다. 트롬소 자체가 맑다면 전망대에 올라가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투어 업체가 대형버스, 소형버스, 프라이빗 투어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투어를 제공하고요. 맑은 하늘을 찾아 편도 2시간 거리인 스웨덴이나 핀란드까지도 방문하기 때문에 관측에 실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트롬소에 머물 때 5번의 오로라 투어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관측에 완전히 실패했고 다른 한 번은 카메라로만 보이는 정도의 오로라를 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날씨가 최상은 아니었어서 가장 오로라가 강했던 날도 구름 뒤에 숨어 있어 아쉬웠었습니다. 오로라 투어 중 하루는 오로라 디너 크루즈를 했었는데요. 배는 버스만큼 경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파도가 강하면 멀리 나갈 수 없습니다. 뱃놀이를 하며 야경을 즐기고 3코스 디너를 즐기면서 오로라 관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운이 좋으면 오로라를 보는 것은 보너스다 라고 생각하면 크루즈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로라 헌팅이 주 목적이면 오로라 투어는 버스 투어를 추천드립니다. 비짓 트롬소 홈페이지나 트롬소 시내 인포센터에서 거의 모든 트롬소 인근 지역 관련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요. 바로 예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계획하기 편리합니다. 트롬소 공항과 시내에 렌트카 업체도 여럿 있어서 밤길 운전, 눈길 운전, 산길 운전에 자신이 있다면 투어 없이 렌트카로도 오로라 헌팅을 할 수 있습니다. 트롬소에 묵으면서 갯썰매, 술록 투어, 고래 관측 투어, 피오르드 크루즈, 스노우슈 트레킹, 스키 트립 등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11월에 갔었는데 갯썰매 투어를 신청했다가 날이 푹해져서 눈이 녹아버리는 바람에 취소되었었고요. 고래 관측 투어는 즐겁게 다녀왔었습니다. 보트 투어는 날씨를 많이 타기 때문에 저희 투어 전날은 높은 파도 때문에 일정이 취소되기도 했었습니다. 고래 투어는 10월에서 1월이 시즌인데요. 범고래나 혹등고래를 보는 것 외에도 노르웨이 피오르드 지형의 아름다운 산들을 양쪽에 끼고 항해하고 인근 지역의 지형과 역사, 관광 포인트 등을 설명해 줍니다. 저는 힘들게 여행하는 걸 싫어해서 넓은 공간에서 소음 없이 안락하게 여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기배로 하는 투어를 선택했었는데요. 창이 커서 실내에서도 관측이 가능하고요.
고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야외로 나갑니다. 제가 탄 배는 고래에게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는데요. 배가 움직이지 않을 때 범고래들이 배 가까이로 와서 지나가준 덕분에 꽤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혹등고래는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등과 꼬리를 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배는 아침 8시 출발인데 15분 전에는 도착해야 하고 8시는 배가 항구를 떠나는 시간입니다. 7시 30분에도 이미 줄이 있을 정도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투어를 했을 때도 11월 9일이라 해가 일찍 져서 꽤나 어두웠었습니다. 트롬소 시내도 아기자기 예뻐서 둘러보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북유럽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소품을 구경하고 쇼핑하기에도 좋습니다. 북쪽의 원주민인 사미족 특산품 외에도 노르웨이가 아닌 스웨덴이나 핀란드 지역의 디자인 제품들도 있는데요. 트롬소 시내가 작다 보니 옹달종달 샵들이 모여 있어서 휘리릭 둘러보기 편했습니다. 항구 쪽의 풍경도 예쁘고 사우나를 한 후 바닷물에 뛰어들 수 있는 해상 사우나나 선상 웰풀도 있습니다. 날이 흐리고 다른 액티비티를 하기 어려운 날 영어 구사에 문제가 없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면 아쿠아리움인 폴라리스, 북극 박물관, 트롤 박물관 등 실내 관광지도 여럿 있습니다. 전 북극 박물관과 트롤 박물관을 방문했었는데요. 북극 박물관에서는 극지방의 생활상과 트롬소를 기반으로 한 북극 탐험에 대한 정보를 북극곰, 물개 등의 동물 박제, 밀랍인형, 북극선 모형 등을 이용해 전시합니다. 수십 쪽에 달하는 설명서를 주는데 저는 성향이 호기심 천국이라서 구석에 앉아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트롤 박물관에서는 트롤과 관련된 전설, 트롤을 닮은 노르웨이 지형, 토르 같은 노르웨이 신화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트롬소와 사랑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식도락인데요. 전망이 수려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눈을 즐겁게 해주는 하이엔드 레스토랑이 수두룩합니다. 서양식 해산물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길고 긴 극야의 어둠 속에서 할 일이 없으니 레시피만 연구했나 싶을 정도로 음식이 맛있는 곳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구, 연어, 청어도 탄탄하고 풍미가 남다르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 생선 스프도 별미였습니다. 생선 스프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것보다는 전통 레시피인 것 같은 각종 조개류와 다양한 생선을 섞어 넣은 버터향 듬뿍 나는 동네 카페들의 생선 스프가 전 더 좋았습니다. 겨울철 특선 메뉴인 누텔 피스케는 대구를 말렸다가 다시 불려서 조리한 생선 스테이크인데요. 보리 굴비보다 통통하고 짭조름하면서도 탱글탱글한 생선살 맛에 버터 소스와 볶은 베이컨을 올리고 달달한 야채의 조합이 환상입니다. 루텔 피스케는 노르웨이에서도 고급 메뉴라고 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루텔 피스케가 옥돔구이나 보리굴비보다 2배, 3배 맛있지 않으면 돈 낭비다라는 기대치라면 불만족스럽긴 할 겁니다. 만약 트롬소에서 미식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일요일은 모든 하이엔드 레스토랑이 문을 닫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고요. 점심 식사로는 방문할 수 없는 곳들도 꽤 많습니다. 저녁 식사는 5시에 문을 여는 곳도 많아서 오로라 투어 전에 방문하기 좋습니다. 하이엔드 레스토랑을 방문한 후 오로라 투어를 가야 한다면 주문할 때 미리 음식을 빨리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024년 7박 8일의 트롬소 여행에서 만족스러울 만한 오로라를 보진 못했기 때문에 2025년에 다시 오로라 여행을 했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노르웨이 트롬소 인근에 있는 핀란드 북부의 킬피스야비 지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